상업적 굴레와 전술적 당위성 위고 요리스의 고백이 드러낸 MLS의 이면. 로스앤젤레스 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콩카프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은 표면적으로는 한대 0의 평범한 승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 축구 산업이 가진 거대한 모순과 한 영웅의 숭고한 결단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손흥민 선수가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45분 만에 교체 아웃되며 발생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위상에 대한 모욕이라 규정하며 분노했지만 위고 요리스의 긴급 기자회견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술적 기준점과 권력 구조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요리스의 폭로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주장직이 단순히 실력이나 리더십의 산물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브랜드 약속이자 초상권 후원 계약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MLS는 축구를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취급합니다. 요리스가 메레스와 맺은 계약서 속에는 주장이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구단의 마케팅 가치와 직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격 구조의 핵심인 손흥민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요리스는 팀 합류 전날 손흥민에게 완장을 양보하려 했으나 구단 수뇌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의 압도적인 템포 조절자이자 공간 창출의 마스터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요리스가 가진 마케팅적 상징성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의 순수성과 자본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시스템 내부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완전히 상업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비난하기보다 팀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선수단의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수들은 구단의 결정에 분노하며 후이엔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으나 손흥민은 이를 단호히 제지했습니다. 우리는 천조각 하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승을 위해 모였다라는 그의 일갈은 형식적인 권력 완장보다 실질적인 권력 존중이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손흥민은 이미 완장 유무와 상관없이 YCFC의 모든 압박 강도와 공격 전개를 진두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요리스의 고백은 결국 손흥민이 가진 전술적 기준점이 단순히 발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목맨 그의 거대한 인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DNA에 선포한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45분간의 주장 완장 착용은 구단이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흥민이 이 팀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보여주는 짧지만 강렬한 상징적 의식이었으며 손흥민 스스로가 베테랑 홀린스헤드에게 완장을 넘겨줌으로써 팀의 위계와 역사를 존중하는 인사과의의 정수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무관의 리더십과 심리적 지배력 시스템을 고안한 자발적 희생. 요리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경이로운 대목은 손흥민이 직면한 심리적 역동성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슈퍼스타라면 구단의 상업적 조항에 의해 자신의 권위가 제한받는 상황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거나 파벌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손흥민은 오히려 완장이라는 물리적 상징을 거부함으로써 팀 전체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라코롬 내부에서 발생한 잠재적 반란이었습니다. 구단 수뇌부가 상업적 이유로 손흥민의 정식 주장 임명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AFC의 주축 선수들은 동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팀의 실질적인 전술적 기준점인 손흥민에 대한 예우가 결여된 것에 대한 집단적 분노였습니다. 전술훈련 중단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거론된 이 위기 상황에서 손흥민은 개인의 에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격 구조의 안정성보다 팀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당장 피치로 나아가 유니폼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라는 그의 발언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서버트 리더십 SESERVAENT SSSSAP의 정점입니다. 그는 형식적인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동료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요리스가 고백했듯 손흥민은 붕괴 직전의 팀 시스템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삼켰습니다. 이는 팀 내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경기장 안의 지시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은 그 순간 손흥민을 계약서상의 선수가 아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진정한 군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전반 45분 만에 교체되면서 완장을 라이언 홀링스헤드에게 넘겨준 행위는 치밀한 인사관리의 표본입니다. 홀링스헤드는 클럽의 역사와 함께해온 베테랑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외부에서 영입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의 위계 질서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가 90분 내내 완장을 고집했다면 그는 외부에서 온 독재자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으나 부드럽게 완장을 풀어넘김으로써 수비진 전체의 신뢰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구조는 이러한 심리적 유대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손흥민은 단 45분 만에 완장을 내려놓았지만 그 대가로 LAFC라는 군대 전체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스가 정의한 무관의 리더, 에리스가 정의한 무관의 리더십주의라 WHC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환 속도나 개인 기량보다 무서운 것은 팀원 모두가 손흥민을 위해 한 발짝 더 뛰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든 그의 심리적 지배력입니다. 결국 LAFC의 권력 구조는 이 지점에서 재편되었습니다. 요리스가 대외적인 인터뷰와 행정적 절차를 담당하는 명목상 주장이라면 손흥민은 피치 위에서 모든 선수의 심장 박동과 전술적 템포를 결정하는 실질적 황제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전술적 인력의 중심축 손흥민이 정의하는 현대 축구의 진리. 위고 요리스가 기자회견의 대미를 장식하며 언급한 손흥민은 LAFC 전체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중심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전술적 기준점 TAC 전술적 기준점 TSACPOINT 이 한 명의 선수에게 집중될 때 나타나는 파괴력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손흥민이 피치 위에 서는 순간 마치시의 모든 공격 구조와 템포는 그의 움직임에 동기화됩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손흥민은 단순한 특정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 수비진의 압박 강도를 여기와여 공간 창출을 극대화하는 중력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리스가 지적했듯 경기가 시작되고 공이 구르기 시작하면 모든 전진 패스의 종착지는 손흥민을 향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가진 압도적인 결정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공을 소유했을 때 동료들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여유와 전술적 확신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환 속도 TRSAENSITION SPED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손흥민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찰나의 순간 팀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메트로놈 역할을 합니다. 그가 전방으로 질주하면 팀 전체의 라인이 순식간에 끌어올려지며 그가 공을 지켜내며 템포를 조절하면 팀원들은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요리스는 이러한 구조를 요리스가 완장을 차고 손흥민이 템포를 쥐는 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행정적 권위와 실질적 전략의 완벽한 분업화를 의미합니다. 상대팀인 인터 마이애미나 리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거둔 파괴적인 승리는 이러한 전술적 기준점이 확립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굳이 주장 완장을 팔에 두르고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침투 한 번, 간결한 패스 한 번이 곧 팀의 명령체계가 됩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이 만드는 공간을 신뢰하며 그가 열어준 길을 따라 주저없이 불바다로 뛰어듭니다. 또한 45분 만에 완장을 풀어 홀리스헤드에게 건넨 행위는 수비 조직력 강화라는 전술적 이득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격수인 손흥민이 수비진의 수장인 베테랑을 예우함으로써 수비수들은 공격진을 향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헌신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수 간의 물리적 간격을 좁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심리적 간격의 밀착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현대 축구의 진리는 계약서나 완장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피치 위에서 선수들의 영혼이 누구를 향해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리스의 결론처럼 손흥민은 모든 선수의 잠재 의식 속에서 이미 진정한 주장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LAFC라는 정교한 기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이자 그 기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엔진입니다. 무관의 리더라는 역설적인 호칭은 오히려 그 어떤 직함으로도 가둘 수 없는 손흥민의 거대한 전술적, 정신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메커니즘과 글로벌 아이콘의 풍경 논란을 경외심으로 바꾼 연금술. 현대 축구는 피치 위에서의 90분만큼이나 피치 밖에서의 내러티브 NARSV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손흥민이 45분 만에 주장 완장을 풀고 교체되었을 때 소셜미디어 상에서 폭발한 수십만 개의 분노 섞인 반응은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단순한 교체가 아닌 위상의 격화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바로 아르샤버시 구단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반전은 미디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고, 요리스의 긴급 기자회견은 미디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한 고도의 심리적 방어였습니다. 요리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쫓는 언론의 승리를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MLS의 경직된 상업적 계약 구조를 가감없이 폭로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선수나 감독이 아닌 시스템과 자본으로 돌려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닌 시스템을 초월한 도덕적 승리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행동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손흥민이 완전을 라이언 홀링스헤드에게 넘겨준 장면은 미디어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면 언론은 팀 내 불화설을 양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정중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완장을 인계함으로써 스스로를 스타병이 걸린 독재자가 아닌 겸손한 마에스트로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는 팬들의 분노를 순식간에 깊은 경외심으로 치환시키는 감성지능 EQ의 승리였습니다. 전설적인 리더십의 표본인 스티븐 제라드와 테일러 투먼의 찬사는 이러한 미디어적 반전을 공고히 했습니다. 제라드는 주장 완장은 빼앗길 수 있어도 존경심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손흥민의 인격을 지켜세웠습니다. 이는 미디어가 소비하는 스타의 화려함보다 인격의 고결함, 이 대중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전술적으로 LAFC는 이제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아이콘이 보여준 자기희생적 태도는 팀의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구단 수뇌부가 계산했던 현금 흐름으로서의 이미지 자산보다 손흥민이 몸소 보여준 희생을 통한 결속이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결국 요리스의 연설은 골키퍼 장갑이 아닌 언어로 해낸 인생 최고의 세이브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풍격을 지켜냄으로써 팀의 내부 분기를 막았고 미디어의 폭풍우를 잠재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축구계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의 진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위에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리 우승을 향한 바위 같은 믿음의 시스템. 미고 요리스의 용기 있는 폭로와 손흥민의 숭고한 침묵이 교차한 이 지점에서 LAFC는 단순한 프로 축구팀을 넘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화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팀과 투쟁할 때 손흥민은 오히려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팀 전체를 자신의 의지 아래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을 넘어선 정신적 결속 MENTSA의 SOLIDSAL, SY의 완성입니다. 이제 질문은 LAFC가 우승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정상에 오를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구축한 이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의 시스템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모기입니다. 전술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거나 공격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기술적인 훈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꺼이 불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희생의 전술은 오직 손흥민 같은 리더만이 완성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요리스가 결론지었듯 손흥민은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무관의 리더 에리스그스 OUT ACROWN입니다. 여기서 무관은 트로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왕관이나 팔에 차는 완장 따위의 형식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피치 위에서 모든 선수의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 이미 황제로 각인되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는 순간 모든 전진 패스와 심장 박동이 손흥민을 향해 정렬되는 현상은 그 어떤 감독의 지시보다 명확한 전술적 질서입니다. 팬들의 분노는 깊은 경외심으로 변모했습니다. 45분간의 짧은 주장 완장 착용은 결코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모순을 잠재우고 동료 베테랑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팀의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가장 세련된 권력 행사였습니다. 손흥민은 완장을 푸는 그 짧은 동작 하나로 마레스의 수비진의 절대적인 충성을 샀고 이는 향후 시즌 내내 가장 강력한 수비 지지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LAGFC 내부에는 권력을 도둑맞은 비율의 주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 기꺼이 한 발짝지로 물러설 줄 아는 두 명의 위대한 거인 요리스와 손흥민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들의 공생 구조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계의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계약서 위에 적힌 주장은 돈을 벌어다 줄지 모르지만 동료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주장은 우승컵을 가져다 줍니다.
손흥민의 희생으로 벼려진 이 강철 같은 신뢰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지금 LAFC라는 거대한 사사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라면 우승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